보건소 트럭이 마을에 들어오고 직원들이 복돌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정수는 대문을 꽉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이놈은 내 식구예요. 우리 집 지켜준 은인이라고요. 하지만 복돌이는 결국 포획망에 잡혀 트럭에 실렸고 정수는 마당에 주저앉으며 외쳤습니다. 복돌아. 미안해. 미안해.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가만히 있었어? 할머니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는 올해로 72입니다. 오래된 기와집에서 혼자 사는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정수는 시장 상인으로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장터로 나가 채소를 팔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무릎도 성치 않아서 장터에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집은 넓습니다. 방이 3개나 되는 기와집인데 지금은 정순 혼자 쓰기엔 너무 큽니다. 마루에 앉아 있으면 텅 빈 방들이 보이고 그 방들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정수는 가끔 그 고요 속에서 과거를 떠올립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집이 시끄러웠죠. 딸 미영이 어렸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남편은 저녁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뉴스를 들으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딸 미영은 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느라 바쁩니다. 전화는 가끔 오지만 목소리는 늘 피곤해 보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바빠서 자주 못 가는데 몸 조심하세요. 정수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괜찮다. 내가 바쁜 거 아는데 뭐. 신경 쓰지 마라. 손녀 지은은 15살입니다. 중학생이라 학업 때문에 바쁘죠. 방학 때나 한 번씩 내려오는데 그마저도 요즘은 학원 일정이 많아 자주 오지 못합니다. 정수는 저녁마다 혼자 밥을 먹습니다. 상은 작습니다.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그리고 멸치 몇 마리가 전부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틉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정수는 그 노래를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가끔은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노래가 끝나면 다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칩니다. 이불 속에 누우면 몸은 따뜻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건지 정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은 많은데 함께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정수는 가끔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닭이 몇 마리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마당은 텅 비어 있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정수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 어느 날 저녁 정수는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자주 왔죠. 정수는 창문을 닫으려다 문득 마당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마루에서 내려와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아파 걸음이 느렸죠. 대문을 열자 빗속에서 무언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강아지였습니다. 젖은 털에 흙이 묻어 있고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강아지는 정순을 올려다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거냐?
강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순을 바라볼 뿐이었죠. 정순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배고프지? 밥이나 묵어라. 정순은 부엌으로 가서 마른 멸치 몇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강아지 앞에 던져주자 강아지는 천천히 다가와 멸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도 외로운가 보다. 비를 맞으며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정수는 잠시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아지가 자꾸 신경 쓰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강아지는 대문 앞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강아지의 털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강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있네. 강아지는 정순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정순을 바라봤죠. 정순은 다시 부엌으로 가서 밥을 조금 퍼왔습니다. 강아지 앞에 놓아주자 강아지는 감사하다는 듯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은 미소였습니다. 그날부터 정순의 집 앞에는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생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는 정순의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처음엔 그냥 하룻밤만 재워주려 했는데 강아지는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대문 앞에서 정순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녁이면 마당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잠을 잤죠. 정수는 강아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 참 묘한 구석이 있어.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들러붙지도 않고. 며칠이 지나자 정수는 강아지에게 조금씩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당으로 나가 강아지를 확인했죠. 강아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정순을 반겼습니다. 정수는 밥을 지을 때마다 강아지 몫을 따로 챙겼습니다. 남은 밥에 국물을 섞어주거나 멸치를 조금 더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강아지의 눈빛은 유난히 깊었습니다. 정수는 그 눈을 보면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정수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연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방 소문을 냈습니다. 정순의 집에 강아지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퍼졌죠. 어느 날 오후 옆집에 사는 영자가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정순과 나이가 비슷한 동네 친구였습니다. 순아, 강아지 키운다며? 어디서 온 거야? 정수는 마루에 앉아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비 오는 날 들어왔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불쌍해서 밥 줬더니 계속 있네. 영자는 마당에 있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강아지 전에 읍내에서 떠돌던 거 아냐? 내가 봤을 때 비슷한데.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읍내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영자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사납다던데 조심해야 돼. 사람 물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정수는 강아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강아지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사납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돌아간 뒤 정수는 강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아지는 정순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넌 사납지 않아. 그냥 외로웠던 거지. 강아지는 정순의 손길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딸 미영이 집에 들렀습니다. 미영은 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느라 바빴지만 한 달에 한 번쯤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미영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아지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오자 경계하는 것 같았죠. 미영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수는 마루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아, 미영아. 왔니? 저 녀석은 며칠 전에 들어온 강아지야. 미영은 강아지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왜 이런 개를 데리고 있어요?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잖아요. 정수는 강아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냥 비 오는 날 들어왔어. 불쌍해서 밥 줬더니 계속 있더라고. 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히 이상한 개 데리고 있지 마세요. 물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정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놈이 그냥 온 게 아니요. 나랑 인연이 있나 보지. 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죠. 그날 밤 미영은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강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진짜 저게 버려야 해요. 혹시 광견병이라도 있으면 큰일 나요. 정수는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이렇게 웃은 적이 언제였는지 아니? 이놈이 날 살려주고 있어. 미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도 강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정수는 대문 앞에서 딸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놈 착해.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수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아지의 사나운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강아지가 대문 쪽을 향해 미친 듯이 짖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도망가는 소리였죠. 정수는 대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강아지가 계속 짖어대는 바람에 멈췄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경계태세를 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복돌아. 내가 지켜줬구나. 그 순간부터 정수는 강아지를 진짜 식구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복돌이라 지었습니다. 복을 가져다 준 녀석이라는 뜻이었죠. 다음 날 정수는 영자에게 그날 밤 일을 얘기했습니다. 영자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도둑이 들려고 했던 거 아니야? 강아지가 막아준 거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여. 이놈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영자는 강아지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돼. 마을에 요즘 이상한 소문 많더라고. 정수는 더 이상 강아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정순의 진짜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복돌이는 정순의 집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밤마다 마당을 순찰하듯 돌아다니고 낯선 소리가 들리면 바로 짖어댔죠. 정수는 복돌이 덕분에 밤에도 안심하고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나간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무릎이 아팠지만 집에서 기른 채소를 좀 팔아야 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아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자리를 펴고 앉았는데 옆자리에 앉은 명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아, 요즘 개 키운다며? 그게 괜찮아?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착해. 밤에 도둑도 막아줬어. 명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읍내에서 온 개라던데 주인이 버린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정수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인이 버렸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명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읍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 개가 사람 물어서 버렸다던데. 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 소문 함부로 퍼뜨리지 마. 우리 복돌이는 그런 게 아니야. 명자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도 그냥 들은 얘기야. 화내지 마. 정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복돌이한테 정말 그런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복돌이는 평소처럼 꼬리를 흔들며 정순을 반겼습니다. 정수는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넌 그런 게 아니지? 나는 너를 믿어. 복돌이는 정순의 손을 핥으며 답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며칠 뒤 손녀 지은이 집에 왔습니다. 방학이라 며칠 묵으러 온 거였죠. 지은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복돌이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강아지 키워요? 정수는 마루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래, 복돌이야. 착한 녀석이지. 지은은 복돌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복돌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곧 지은의 손 냄새를 맡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지은은 복돌이와 금방 친해졌습니다. 마당에서 함께 뛰어놀고 밥도 같이 주었습니다. 정수는 손녀와 강아지가 노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지은은 복돌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복돌이 진짜 착해요. 엄마는 왜 싫어하는 거예요? 정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걱정이 많아서 그래. 나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지은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 지켜주잖아요. 엄마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정수는 손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날 저녁 미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은이 잘 지내요? 정수는 전화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지내지. 복돌이랑 놀면서 좋아하더라. 미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 괜찮은 거예요? 지은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는데.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복돌이는 착한 개야. 걱정하지 마.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서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는 얘기였죠. 개들이 옮긴다는 소문도 함께 퍼졌습니다. 보건소에서 떠돌이 개들을 잡아간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불안해졌습니다. 복돌이도 떠돌이 개였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영자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순아, 큰일이야. 보건소 직원들이 내일 마을에 온대. 떠돌이 개들 다 잡아간다더라. 정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그럼 우리 복돌이도?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등록 안 된 개는 다 잡아간대. 빨리 등록해야 돼. 정수는 바로 읍내로 가려 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지은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줄게요. 같이 가요. 하지만 읍내는 멀었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정수는 초조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건소 차량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트럭 소리가 들리자 복돌이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급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보건소 직원 2명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떠돌이 개 있다는 신고 받았는데요. 정수는 대문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 개는 떠돌이가 아니요. 우리 집 개예요. 직원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등록증 보여주세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등록증이 없었으니까요. 아직 등록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 개는 우리 집 개가 맞아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등록 안 된 개는 처리해야 합니다. 비켜주세요. 정수는 대문을 꽉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놈은 내 식구예요. 우리 집 지켜준 은인이라고요. 복돌이는 정순 뒤에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법대로 처리해야 해요. 지은은 방에서 나와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정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저 사람들이 복돌이를 데려가려고 해. 지은은 직원들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데려가면 안 돼요. 하지만 직원들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몸싸움 끝에 복돌이는 포획망에 잡혔습니다. 복돌이는 슬픈 눈빛으로 정순을 바라보며 끌려갔습니다. 정순은 마당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복돌아, 미안해, 미안해. 트럭이 떠나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복돌이가 끌려간 뒤 정수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마당을 바라볼 때마다 복돌이가 누워있던 자리가 눈에 밟혔죠. 텅 빈 마당은 예전보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할머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할머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아침마다 할머니께 밥을 차려드렸지만 정수는 몇 숟가락 뜨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드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입맛이 없구나. 미안해. 지은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아무것도 안 드세요. 복돌이 생각만 하시면서 울기만 하시고 전화 너머로 미영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주말에 내려갈게. 일단 내가 잘 돌봐줘. 지은은 전화를 끊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상심하신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 되자 미영이 집에 왔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여위셨어요? 정수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복돌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걸. 미영은 부엌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와 나물을 준비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정수는 여전히 식욕이 없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 앞에 반찬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드세요. 이러시면 몸 상해요. 정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잘못했나? 미영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복돌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미리 등록했어야 했는데.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미영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복돌이를 처음 봤을 때 반대했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죠.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자신이 너무 매몰차게 대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복돌이를 좀 더 이해해줬어야 했는데. 지은은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우리 복돌이 찾으러 가면 안 돼요? 보건소에 있을 거잖아요. 정수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늦었을 거야. 보건소에서는 일주일만 보관하고 처리한다던데. 미영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내일 보건소에 연락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은 해봐야죠. 정수는 희망을 품으며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니?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해볼게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전화를 받았죠. 저희 어머니 집에서 강아지를 데려가셨는데 그 강아지가 아직 있나요? 직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언제 데려갔는데요? 미영은 날짜를 말했습니다. 직원은 다시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처리될 예정입니다. 미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갈게요. 찾아가면 되죠? 직원은 대답했습니다. 네, 등록비와 보관료를 내시면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미영은 전화를 끊고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엄마, 복돌이 아직 있대요. 오늘 데려올 수 있어요. 정수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말이냐? 빨리 가자. 미영은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수는 계속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복돌아,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간다. 지은도 함께 차에 탔습니다. 셋은 말없이 보건소로 달렸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하자 정수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강아지들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정수는 직원을 따라 보호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창 안에는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하나씩 살펴보다가 구석에 있는 복돌이를 발견했습니다. 복돌이는 기운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순이 다가가자 복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순을 알아본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철창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철창에 손을 대고 울었습니다. 복돌아,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복돌이는 정순의 손을 핥으며 낑낑거렸습니다. 미영과 지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직원이 철창을 열어주자 복돌이는 정순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정순은 복돌이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 놓을 거야. 다시는 안 떼놓을 거야. 미영은 등록비와 보관료를 냈습니다. 복돌이는 정식으로 정순의 반려견이 되었습니다. 등록증을 받아든 정순은 감격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 복돌이 못 데려가지. 셋은 복돌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복돌이는 정순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순은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복돌이는 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에 안심한 듯 꼬리를 흔들었죠. 정수는 복돌이에게 밥을 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얼마나 고생했니? 복돌이는 밥을 먹으며 가끔 정순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복돌이를 되찾은 뒤 정순의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복돌이는 예전처럼 마당을 지키며 정순을 따라다녔습니다. 정순도 밥맛을 되찾았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죠. 미영은 며칠 더 머물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지은도 방학 동안 할머니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셋은 마루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복돌이는 마당 한쪽에서 자신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복돌이 정말 착하네요. 제가 오해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놈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지은은 복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복돌이가 어디서 온 건지 궁금해요. 누가 키우던 개 같은데. 정순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게 궁금해. 처음 왔을 때부터 사람을 잘 따르더라고. 미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떠돌이 개치곤 너무 온순하고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복돌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죠. 미영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도시로 돌아가기 전에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올라가야 해요. 식당 일도 있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지은이는 방학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 테니 걱정 마. 미영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복돌이 잘 돌보세요. 제가 자주 내려올게요. 미영이 차를 타고 떠나는 걸 배웅하고 정수는 지은과 함께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복돌이와 놀기 시작했고 정수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심심해서 집안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이라 구석구석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죠. 지은은 안방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옛날 옷들과 이불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이불을 들어 올리자 그 밑에서 낡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지은은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 엄마가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낯선 남자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지은은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다가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 강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남자는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강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강아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털 색깔, 귀 모양, 눈빛까지 모두 복돌이와 똑같았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사진을 들고 마루로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정순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니? 지은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안방 옷장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이 강아지 복돌이 아니에요? 정수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정순의 사위, 즉 미영의 남편이었습니다. 지은의 아버지였죠. 그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수는 그때 일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위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영을 아끼고 정순도 친어머니처럼 모셨죠. 정순은 사진을 들고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복돌이는 정순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순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돌이의 눈빛이 왜 그렇게 익숙했는지, 왜 처음부터 이 집을 지키려 했는지. 설마 내가? 지은은 할머니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야.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이 강아지는 아빠가 키우던 개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이놈이 여기 온 거였어. 지은은 복돌이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복돌아, 너 우리 아빠 개였구나. 복돌이는 지은을 핥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미영은 전화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남편이 강아지를 키웠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미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키웠어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강아지 지금 어디 있니?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미영아, 대답해라. 그 강아지가 혹시 복돌이 아니니? 미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미영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말 못했어요. 정수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정말 복돌이가? 미영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고 나서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 개를 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 생각만 나서. 그래서 시골에 맡겼는데 그게 엄마 집 근처였어요.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미영은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남편 얘기만 나오면 너무 힘들어서. 정수는 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은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돌이는 두 사람 곁에 다가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 옆에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수는 손녀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는구나. 복돌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복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이 집이 내가 지켜야 할 곳이란 걸. 복돌이는 정순에게 다가와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정수는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위가 살아있을 때 명절마다 이 집에 와서 마당을 쓸고 지붕을 고쳐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위는 말수가 적었지만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을 어머니라 부르며 잘 챙겨주었죠. 사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정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영은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넋을 잃은 채 앉아있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지은은 그때 겨우 5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아빠 언제 와? 하고 물어보던 손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그때 미영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담, 그리고 남편이 아끼던 강아지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 미영은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멀리 보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지은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화나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이해해야지. 지은은 복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아빠 생각나게 하나 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겠지. 내 엄마한테는 복돌이가 슬픔의 상징이었을 거야. 하지만 나한테는 위로였어. 지은은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뒤 미영이 다시 집에 내려왔습니다. 미영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복돌이를 마주쳤습니다. 복돌이는 미영을 보고도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미영을 바라볼 뿐이었죠. 미영은 복돌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보는 남편의 강아지였습니다. 정수는 마루에서 내려와 딸을 맞이했습니다. 왔니? 미영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진실을 숨겼어요. 정수는 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식당 일도 해야 하고
지은이도 키워야 하고 복돌이를 볼 때마다 남편 생각만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미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돌이를 친구한테 맡겼는데 친구가 시골로 이사 가면서 복돌이도 같이 데려갔어요. 그게 엄마 집 근처였는데 저는 몰랐어요. 복돌이가 엄마한테 갈 줄은. 정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인연이었나 보다. 복돌이가 나를 찾아온 거야. 지은은 방에서 나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복돌이 덕분에 우리 다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미영은 손녀를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은 마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돌이는 그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수는 미영과 함께 밥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함께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미영은 채소를 썰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정수는 국을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아는데 뭐.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이가 엄마를 지켜줬네요. 제가 못한 걸 복돌이가 대신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놈이 내 남편을 대신해서 나를 지켜준 거야. 미영은 복돌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후 셋은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복돌이도 마당에서 올라와 함께 있었습니다. 미영은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아, 미안해. 너를 버린 것처럼 해서. 복돌이는 미영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복돌이 덕분에 우리가 다시 뭉쳤잖니.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 이제 자주 내려올게요. 미영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자주 올게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미영과 지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마루에 혼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복돌이가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정수는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복돌아.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묶어줬어. 복돌이는 정순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복돌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넌 내 마지막 가족이야.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며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미영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지은은 복돌이와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미영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보건소에 다시 가려고요. 복돌이 예방접종도 해야 하고 건강검진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복돌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미영과 지은은 복돌이를 데리고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은 복돌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아, 무섭지 않아. 금방 끝날 거야. 복돌이는 지은의 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미영은 백미러로 딸과 강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하자 수의사가 복돌이를 검진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다만 나이가 좀 있네요.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10년 됐어요. 수의사는 예방접종을 하며 말했습니다. 잘 돌봐주시면 오래 함께할 수 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돌이가 이제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10년이면 강아지에게는 긴 시간이었죠. 미영은 백미러로 복돌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복돌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순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돌이 괜찮더냐?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건강해요. 다만 나이가 있어서 잘 돌봐야 한대요. 정수는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잘 돌보자. 그날 저녁 셋은 마루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주말마다 내려올게요. 복돌이도 봐야 하고 엄마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테니까요. 정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미영아. 내가 그렇게 해주면 엄마는 정말 좋지. 지은도 말했습니다. 저도 방학 때마다 올게요, 할머니. 복돌이랑 놀고 싶어요. 정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주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복돌이는 세 사람 곁에 누워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미영은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제가 곧 다시 올게요. 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식당 일도 잘하고. 미영은 복돌이도 안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아, 엄마 잘 지켜줘. 고맙다. 미영이 떠난 뒤 정수는 지은과 함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집안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돌이가 있었고 지은이 있었고 미영도 자주 올 거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자가 찾아왔습니다. 순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복돌이 덕분이야. 영자는 마당에 있는 복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신기해. 너한테 복을 가져다 줬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여. 이놈이 우리 가족을 다시 묶어줬어. 미영이도 자주 오고 지은이도 여기 있고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영자는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됐다, 순아. 너 혼자 있는 거 보면 늘 마음이 아팠는데. 그날 밤 정수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사위를 떠올렸습니다. 사위야, 내가 복돌이를 보내줬구나. 고맙다. 이놈 덕분에 나도 다시 살 맛이 나고 미영이도 자주 오게 됐어. 내가 떠나고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것 같았는데 복돌이가 다시 모아줬어. 복돌이는 정순 옆에 앉아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아, 넌 정말 기특한 녀석이야. 내 주인이 널 우리한테 보낸 거야. 우리 가족을 지키라고. 복돌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정순을 올려다봤습니다. 다음 주말 미영이 약속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짐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세요. 정수는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미영아.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엄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미영은 복돌이도 깜짝 놀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새 목줄과 방석이었습니다. 복돌아, 이제 내 전용 방석이야. 여기서 편하게 자렴. 복돌이는 방석을 냄새 맡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미영은 복돌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복돌아. 내가 엄마를 지켜줘서. 저녁 식사 시간 모두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정수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미영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이렇게 해요, 엄마. 제가 시간을 더 내볼게요. 지은도 말했습니다. 저도 주말마다 올게요, 할머니. 식사 후 셋은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복돌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이상해. 복돌이가 오기 전엔 이 집이 그렇게 외로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따뜻하네. 미영은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복돌이가 우리한테 준 선물이에요, 엄마. 정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큰 선물이야. 이놈이 우리 마음을 열어줬어. 복돌이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정순의 집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피었고 감나무에는 주황색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복돌이는 여전히 마당을 지키며 정순과 함께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충실한 지킴이였습니다. 미영은 약속대로 매주 집에 내려왔습니다. 때로는 주중에도 시간을 내서 어머니를 찾아왔죠. 식당 일이 바빴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영은 내려올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 오거나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지은도 방학이 끝난 뒤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노는 대신 할머니 집에 왔죠. 복돌이와 산책을 하고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는 손녀가 올 때마다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정수는 마루에 앉아 감을 깎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옆에 누워 햇살을 쪼이고 있었죠. 정수는 복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돌아, 내가 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 참 빠르지? 복돌이는 눈을 뜨고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감을 한 조각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비 오는 날 복돌이가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집안은 따뜻했고 가족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모두 복돌이 덕분이었습니다. 미영이 차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트럭에는 짐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김장 재료 사왔어요. 우리 같이 김장하자고요. 정수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김장을? 내가 바쁠 텐데. 미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하고 싶었어요. 오래간만에 같이 하면 좋잖아요. 모녀는 마당에 자리를 펴고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그는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복돌이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수는 손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일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미영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이에요. 엄마랑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좋아요. 정수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의 얼굴에도 예전의 웃음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은도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왔어요.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복돌이를 안았습니다. 복돌아, 보고 싶었어?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지은을 반겼습니다. 셋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 후 정수는 딸과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이 집이 다시 살아났어. 복돌이가 너희를 불러온 거야.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엄마를 너무 소홀히 했어요. 복돌이가 그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지은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복돌이가 우리한테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준 거예요. 정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놈이 정말 큰 선물을 준 거야. 복돌이는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가을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위야, 보고 있니? 복돌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 내가 보내준 거 맞지? 고맙다. 미영도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아, 넌 버려진 게 아니었어. 우리를 지키러 온 거였어. 내가 이 집을 지켜준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됐어. 복돌이는 정순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정수는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고 복돌이는 눈 속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눈 많이 오죠? 제가 저녁에 갈게요. 복돌이랑 같이 저녁 먹어요. 정수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조심해서 와라. 전화를 끊고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영과 지은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셋은 따뜻한 방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복돌이도 옆에서 자신의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꿈 같구나. 너희들이 여기 있고 복돌이도 있고. 미영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우리 가족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요. 지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정수는 두 사람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돌이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버려진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온 수호천사였습니다. 복돌이 덕분에 흩어졌던 가족은 다시 모였고 외로웠던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고 아침이 되자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돌이와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집이었습니다.